여러분은 가족 간의 사이가 돈독하신가요? 지금 빈번히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명심보감의 지혜를 바탕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와 인간관계의 지혜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식이어도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한 것은 세상 더할 나위 없는 복이지만 화목하기에 더욱 더 만남을 줄여야 한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빈번하게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다. 먼저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적이 되어 독립심이 사라지기에 큰 일을 도모하기 어렵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적당한 도움은 좋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그저 의존하거나 부모가 자식 덕만 보려 하다가는 그 가족 전체가 망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는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가족끼리도 실수하는데 친구 사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더더욱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에 친한 친구여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에 더 좋다. 가끔 만나는 친구는 무척이나 반갑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지만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 무게를 잃고 서로 지치기 마련이다. 나와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은 없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게 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거나 한쪽이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사람들의 입으로 한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진실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하고 관찰해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진실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이 가진 가치관, 성격, 신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보아라. 현명하게 사람을 보려거든 먼저 사람의 주변을 살펴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정도에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고 정도에 지나친 술은 경계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인지를 보아라. 거기에 나 스스로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가난한 친척을 소홀히 하지 말고 부유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자기의 것은 근면과 검소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함은 겸손과 화목을 첫째로 삼고 언제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앞날의 허물을 근심하라. 만약 이 말에 따른다면 인간관계와 삶 모두 행복할 것이다. 세 번째, 진짜 친구 한두 명에게 충실하라. 세상에 진짜 친구는 몇 없다.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아우하던 친구가 1000명이더니 다급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 없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1000잔이라도 적고 말은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만큼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은 복이다. 내가 만일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평소의 행실을 이렇게 하라. 먼저 사람을 함부로 홀대하지 마라. 꽃은 졌다가 피고 피었다 또 진다. 비단 옷을 입었다가도 다시 베옷으로 바꿔 입게 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반드시 부자는 아니며
가난한 집이라 해서 늘 적막하지만은 않다. 사람을 부추겨 올린다 해도 푸른 하늘까지는 올릴 수 없고, 사람을 밀어뜨린다 해도 깊은 구렁에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둘째로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 돌려보라. 남을 저울질하려거든 먼저 잠깐 자신을 저울질하라. 남을 상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짓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내 입이 더러워지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일 수 없다. 그렇기에 타인을 홀대하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마라. 네 번째, 바보들과 다투면 나도 바보가 된다. 검은색과 어울리면 흰색도 검은색이 된다. 이것은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면 나 또한 그들 수준에 맞게 되는 법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않는다. 또한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항상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자기 고집을 굽히지 못하여 남들과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대도 반응하지도 말고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남을 상처 주는 말을 뱉지 마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 마치 창과도 같아서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 한마디 말이 잘 쓰이면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면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단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옳다. 나의 잘하는 점을 너무 축혀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곧 나를 지도하는 스승이다.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해와 달이 아무리 밝더라도 엎어놓은 단지 밑은 비추지 못하듯이, 칼날이 비록 날카롭지만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나쁜 재앙과 횡액은 조심하는 집 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쁜 일은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임을 명심하라. 여섯 번째,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 본인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무턱대고 알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아는 척하는 것만큼 멍청하고 의미 없는 짓은 없다. 모르는 걸 억지로 아는 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를 타락시키고 약화시키며 고집을 키우는 것은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떠들지도 나서지도 않는다. 10마디 말 중에 9마디가 맞아도 반드시 신기하다 칭찬하지 않지만, 단 한마디라도 맞지 않으면 비난의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10가지 계획 중에서 9가지가 이루어져도 공을 돌리려 하지 않으면서 한 가지만 실패해도 비난하는 목소리가 사방에 가득 찬다.
군자가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떠들지 않으며 모르는 척할지언정 아는 체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7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며 나를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은 단 하나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고마워하되 매달리지 마라. 목마를 때에 물 한 잔은 꿀과도 같고 취한 후에 술 한 잔은 쳐다보기도 싫은 법이다. 사람이란 이와 같이 그때 변한다. 8번째,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스스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는 법이다. 그릇은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어서는 절대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 물의 모양을 바꾸고 싶거든 그릇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릇은 그대로 둔 채 물만 바꾸려 한다. 그렇기에 스스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내가 바뀌어야 주변 사람이 바뀐다. 그대로 머물러서는 인간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좋은 사람은 내 주변에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바꿔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없어 보인다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친구를 사귈 때는 빈부귀천을 떠나 그 사람의 학식과 품행을 중시해야 한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를 섬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 수 있다. 부귀를 보전할 마음으로 임금을 받든다면 그 어디에서도 충성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남과 사귐을 온전히 할 것이다. 9번째, 편견과 얄팍함을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스로 얄팍해짐을 경계하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경계하라. 아무리 작은 일도 하늘은 안다. 따라서 의롭지 못한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아니 된다. 사람들의 사사로운 말일지라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모두 드러나는 법임을 명심하라. 10번째, 사람의 마음을 전부 알려고 하지 마라.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남의 말만 듣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 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마냥 착해 보였던 사람도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험악해 보이는 사람이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보는 거울로 삼으면 된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하고 나쁜 일을 듣거든 귀머거리가 된 듯이 하라. 또 착한 일은 욕심을 부려하고 나쁜 일은 결코 즐거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사람을 보는 방법이 있다. 사람은 그들이 가진 능력으로 판단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행동하는지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는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지위, 성격 등의 외적인 요소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는 태도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신 그 사람이 실패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행동했는지, 그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친구들이 선량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들 또한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거나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또한 그들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와 자주 어울리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그들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표정을 보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을 주목해야 한다. 누구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굴은 언제나 솔직하게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정을 잘 읽는다면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그의 얼굴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언어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를 자세히 보아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외모나 부유함, 지위 등의 외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람의 인내심과 인간성, 능력 등 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외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지만 내적인 요소는 그 사람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근원을 둔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거나 선택할 때는 외모나 재산 등의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한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들어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깊이 있게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파악해야 하며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며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내적인 세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과거나 외적인 요소로만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상황을 너무 일방적으로 볼 필요 없이 그들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그 사람의 품격과 지혜에 달려 있다. 항상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들의 품격과 지혜를 보라. 사람의 품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와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의 판단력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야만 사람을 완전히 평가할 수 있다. 어진 사람은 생각에 마음을 쓰며 나쁜 사람은 입으로만 말을 늘어놓는다. 어진 사람은 할 말이나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그들의 생각에 마음을 쓰고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입으로만 말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말만 잘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공감해 보면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부정하지 마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 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목하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인생에 걱정이 없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심보감 속 지혜의 조언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